노산 이은상 생가에 위치했다고 해서 은상이 샘이라고 불리는 우물의 철거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송악 사거리가 도내 마을 교차로 10곳에 선정되면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통영 동피랑 마을이 새로운 벽화로 새 단장됐습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노산 이은상 생가에 위치해 있는 우물이라고 해서 은상이 샘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우물을 두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 출신분인 노산 이은상 생가에 있던 우물이었다고 알려진 은상이샘. 하지만 이 은상이샘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토론회를 열 정도로 은상이샘 철거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계속된 철거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5 일거 모독하는 은상이샘 철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요지 역시 은상이샘 철거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은상 생가의 일제시대의 주소인 마산부 상남동 102번지를 근거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은상이샘은 이은상 생가 대지 안쪽이 아니라 지적도상 도로에 있던 공동우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단에 보니까 이은상 생가 바깥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은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가 우물은 전혀 아니고 공동 우물이었다는 게 맞고요. 또 공동 우물이라는 게 정언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봐왔기 때문에 또 떠먹었기 때문에. 이는 공공재산인 동네 우물을 이은상의 사유재산 은상이샘으로 조작해 이은상을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기념물로 만든 것을 파렴치한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창원시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은상이샘은 창원시의 기념물로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은상이샘을 철거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 논리는 이은상을 추종하고 추앙하는 문인들의 주장과 한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가 그걸 보고도 우리는 철거할 권한이 없다. 아니 철거할 권한이 없으면 왜 철거할 수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짜라 해도 그대로 존치하겠다. 또 그거는 문인들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하니까 이건 도대체 공공기관인 시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행동도 아니죠. 나란히 선 은상이샘과 3.15 기념비에서 돌아선 3.15 기념비. 은상이샘의 철거와 역사를 왜곡한 창원시의 사죄가 있기 전까진 결말이 없는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 송악 사거리 일대는 신호체계가 없어 차량과 보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경남도 내 사고 위험이 높은 마해교차로 10곳에 선정되는 불명예까지 안았는데요. 고성경찰이 계도와 단속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의 주요 기관과 국도로 향하는 길목인 고성읍 송악 사거리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통행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신호체계가 없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제각각 갈 길을 가려는 차량들이 뒤엉키는가 하면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으로 사거리 주변은 매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송악 사거리는 최근 3년 동안 12건의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당하면서 경남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0곳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봄과 가을에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폐기는 봄, 가을 되면 많이 나요. 사람이 많이 분명할 때 차끼리 서로가
그리고 또 이 건널목 이제 또 보행자도 또 좀 위험한 게 많이 많지. 상황이 이러하자 고성경찰서는 송악사거리뿐 아니라 주요 도로 등에 교통경찰을 투입하고 교통시설 정비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 및 보행자 무단횡단 등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계도와 단속으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내 10대 마일 교차로라는 불명예를 하는 고성읍 송악사거리. 운전자 한 명 한 명의 배려와 보행자들의 시민의식이 안전하고 교통사고 없는 고성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나섰습니다. 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떠들썩합니다. 협회가 동물 보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모의법정 체험. 협회의 사람들이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되어 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모의 법정을 보고 들으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의 법정이 끝난 뒤 아이들은 직접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3-3-5 모여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교감하며 동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동물을 대하는 법과 책임감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때는 집에서 키우다가 코가 좀 크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갖다 버리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잘 키워서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이 없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앞섭니다. 이렇듯 자신이 키우는 동물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지식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책임감까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나뉴스 김영미입니다. 한때 재개발 문제로 사라질 뻔했던 통영 동피랑이 새로운 벽화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이번 벽화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벽화를 그리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변한 통영 동피랑 마을을 최재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화마을로 알려진 통영 동피랑. 한 회사 직원들이 워크숍 장소로 통영을 찾았는데요. 추억을 남기기 위해 백화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너무 벽화가 예뻐서 어디서 찍어도 다 포토존인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동피랑 백화마을은 최근 백화 축제를 통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모두 135개의 백화 중 106개의 백화가 이번에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보고 동피랑이라고 통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제인데요. 이 주제 또한 주민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마을 주민까지 참여해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백화를 그리면서 새로운 변신에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5회째인데 1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주민들 이제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마을 그림을 같이 그려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동피랑 백화마을이 새 단장하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감상하기 위해 관광객들은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한때 재개발 문제로 사라질 뻔했던 동피랑이 매년 200만 명이 다녀가는 통영의 관광민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제37주년 기념식이 부마 민주항쟁 창원 발발일인 18일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부마 민주항쟁 발발일인 10월 18일을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로 선포할 것임을 밝혔으며 후세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민주화 상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마산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유신 독재에 반대한 시위 사건으로 군사 정권의 철권 통치가 18년 만에 끝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역에 노후화된 하수관에 대한 정비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창원시는 지반이 침하되고 설치한 지 20년 된 하수관로 391km에 대한 정밀 조사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등급별 우선순위를 선정해 2021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전체 하수관로 3,315km 중 노후된 하수관로는 약 13% 정도로 현재 상습 침수구역인 마산 회원구 양덕동과 봉암동 일원은 지난 8월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해 오는 2019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항 내 불법 시설물과 해양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해안가 등 주민 생활에 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취약지에 해양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18일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마산지사와 바다를 사랑하는 클럽, 가포동 새마을협의회 등 약 50명이 참여해 가포신항부터 가포해안변 공원 일대를 돌며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마산해양수산청은 올해 취약지 3곳, 내년에는 분기당 1회씩 총 4회에 걸쳐 취약지에 대한 해양환경정비를 유관기관과 지역환경단체 등과 함께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고성박물관에서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 2016년 고성학당 시화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성군에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고성학당 운영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격려하고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문해 인생의 글자 꽃이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작품들은 문해 교육으로 달라진 나의 인생을 주제로 직접 창작한 시화를 전시하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바로 알기를 위한 지역 문화 탐방의 시간도 마련돼 당항포 관광지와 상조감 공용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현장 수업도 진행됩니다. 동남권 최대 규모의 기계류 전문 무역 전시회인 제11회 2016 한국국제기계박람회가 오는 21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기계로 소통하는 글로벌 마켓이란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독일과 미국 등 16개국 158개사가 참가해 최첨단 기술 및 제품 트렌드를 소개하고 해외 15개 업체의 담당자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개최돼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기업들의 내수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일 정풍병원 간호부의 주관으로 지난 18일 사랑의 바자회가 3일 정풍병원에서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번 바자회는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함께 참여해 음식과 의류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이날 판매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3일 정풍병원 간호부는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3분기 지역예찰협의회 심의를 거쳐 18일부로 도내 전 지역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감염돼지의 설사분변이 출입한 차량과 사람, 기구에 묻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17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3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원룸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건물 표시 사항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 최대 어업 전진기지로 발빠른 근대화를 경험한 통영시가 개발 등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근대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제1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통영시 근대 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존길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 마안면 장산숲이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되면서 지역의 대표 힐링 장소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안면 장산숲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구름이 그린 달빛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2016년 통영 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이 오는 22일 엘리트 경기를 시작으로 23일까지 통영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37개국 2,700여 명의 선수들과 국내외 동호인이 참가하며 한 선수가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의 3가지 종목을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조선업종 퇴진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무료 창업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창업교실은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와 창원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협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반월동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18일 반월동 관내 315대로에 국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반월동은 축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물주기와 시든 꽃 속가 내기 등을 통해 국화거리를 수시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고성박물관은 지난 18일 제4기 고성박물관 대학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소가야의 고도, 고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정에서는 가야 전반의 역사와 소가야 고분 등 소가야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교육을 6회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영시 도천동은 지난 18일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카드 사용 원칙과 목적에 맞는 지출 정리 등을 점검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제시 외줄낚시 자율관리 공동체는 지난 17일 이룸면 공고지 및 내도 해안변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유입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펼친 이날 활동에서는 회원 2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8일 2016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68명을 새내기 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18일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다양한 활동 영역을 소개하기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미니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우두공예와 매듭공예 등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통영시 한산면은 지난 18일 창좌리 장곡마을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클린데이 운영과 연계해 실시한 것으로 태풍으로 밀려온 해양 쓰레기와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 2톤가량을 수거해 아름다운 섬 한산도 이미지 조성에 힘썼습니다. 거제시 능포동은 지난 17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친절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친절과 청렴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4m로 오후에 먼바다부터 매우 높아지겠고, 남해 동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오후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일에는 전해상에서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아져 20일 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예정이며 그 밖에 동해남부 앞바다와 남해 동부 전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남지방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